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5강에 나와 있는 시조 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시조 4편이 있는데 형식으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그렇죠. 평시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시조는 중장이 이렇게 보면 중장이 굉장히 긴 걸로 봐서 요거는 사설 시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조가 한 편이 아니라 이렇게 두 편, 세 편, 네 편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요거는 시조끼리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보통 그래서 공통적인 속성이 드러나죠.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도 내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 편씩 살펴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죠. 보니까 사랑이 거짓말이 임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벤단말이 귀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김상용이라고 하는 문신이죠. 문신이 지은 평시조인데 우선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자, 살펴볼게요. 자, 사랑이 거짓말이다. 이거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미 나를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 중장은 꿈에 와 본다는 말은 그것은 더욱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봤더니 종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날같이 나와 같이 잠 아니 오면 나는 잠이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사랑하는 님이 곁에 없어서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또는 사랑하는 님을 걱정하느라 잠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어느 꿈에 베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꿈에 와서 나를 본단 말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시적 화자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님을 보고 싶은데 그럼 님과 헤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꿈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잠을 못 잔다. 님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러면 꿈을 못 꿀 텐데 어느 꿈에 지금 님이 나한테 오신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는 시인데 약간 투정 부리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내용은 금방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내용을 볼까요? 자, 이미 해오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처음에 미워하셨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럽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한번 잡아볼게요. 특히 이미 해다의 이 해오심에는 생각해 주시면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님이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시면 자, 님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님이 나를 많이 생각해 줘서 나는 믿었대요. 여기서 전혀는 좀 어색하죠. 요 전혀는 요때는 완전히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는
완전히 믿었다. 님을 완전히 믿었다. 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화자는 거기에서 너무나 신뢰를 한 거죠. 그런데 날 사랑하던 정을, 날 사랑하던 그 믿음, 그 마음을 누구에게 옮겼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던 님이 날 믿어줬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갔나 봐요. 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차라리 처음에 미시던, 자, 요 미시던은 미워하시던 이란 뜻입니다. 자, 차라리 처음에 미워하시던 것이면, 차라리 처음에 날 미워했으면 이다지도 서럽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차라리 서럽지 않았을 텐데. 그쵸? 차라리 서럽지 않았을 텐데. 자, 그만큼 뭐하다? 너무너무 서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님의 계속 어떤 마음을 얻고 있었는데 님이 변심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옮겨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의 변심에 대한 슬픔이죠. 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자, 요거는 님에 대한 슬픔 자, 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님에 대한 슬픔인데 이유는 님이 마음이 변했어요. 됐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녀예요. 기녀시죠. 네, 그러면 다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남은 다 자는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잔대요. 나는 어이 홀로 앉아.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나는 홀로 앉아 있대요. 서로 완전 대조적인 상황이죠. 전전불매하고 임두님을 생각하는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전불매하고 여기서 전전불매는 뒤척뒤척 거리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잠을 못 이루고 임두님을 생각하는고 임을 둔 임이니까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님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쵸?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는 차라리 내가 먼저 쉬어서, 자, 여기서는 죽어서 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 그리게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님이 나를 그리워하게, 자, 그리워하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미 나를 그리워하게 한다. 자, 이건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님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님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움과 슬픔과 왠지 그 서러움이 있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님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거는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차라리 먼저 죽어서 이미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만큼 님에 대한 사랑이 강한 거죠. 그쵸? 자, 여기에도 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 작품이네요. 세 번째 작품은 정말 사랑했나 봐. 그죠? 이거는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차라리 죽어서 님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겠다 라고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뭐뭐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만큼 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은 작자를 알 수 없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중장이 굉장히 길고 중장이 긴 만큼 거기에 다양한 표현도 나오고 하고 싶은 얘기도 아주 많이 길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못 오더냐, 못 오더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지금 못 오나 봐요.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왜 못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 오는 길에, 와야 되는 대상이 나오네요. 너 오는 길에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쌀 넣는 뒤주를 놓고, 그 뒤주 안에 궤를 놔서, 상자라, 그 상자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 외걸쇠, 자물쇠로 아주 깊게 짙게 잠갔더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갔더냐? 그래서 네 어이 그리 아니오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님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안 오니까 시적 화자가 너 왜 안 오니? 라고 하면서 혹시 당신 오는 길에 성 쌓이고 담 쌓이고 집을 짓고 뒤주 안에 궤에 당신을 지금 결박해서 자물쇠로 잠가놔서 못 오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자, 님이 지금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죠. 그쵸? 맨 마지막 종장. 한 달이 30날이나 되는데 나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느낌이 어땠습니까? 요거는 님이 정말 못 와서 너무 안타깝다 라는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님을 뭐 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원망이 님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오는 원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님이 지금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는 상황. 이거죠. 못 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라고 하는 원망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굉장히 무겁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재미있게 써놨죠. 그렇죠. 성 때문에 그 다음에 담, 집, 뒤주, 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설시조에서 특히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는 건,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님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표현법은 안 하고 내용의 특징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내용의 특징만 살펴봤고, 자, 다시 첫 번째 작품부터 보면서 표현상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에서 그러면 우리 표현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현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사랑이 거짓말이, 임날 사랑이 거짓말이, 귀 더욱 거짓말이 라고 얘기하면서 반복법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쵸? 반복법이 쓰였다. 자, 그 다음에 이 반복법이라고 쓴 부분을 잘 보면 사랑이 거짓말, 이미 날 사랑한다는 거짓말, 꿈에서 와 뵌단 말,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복법이 쓰였고 동시에 모두 같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냐면 점점 의미가 강해지는 걸로 봐서 요거는 점층법이 쓰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 종장에 뒤에 문제도 나왔는데 어느 꿈에 보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꿈에 보이지 못한다 라는 거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질문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다, 서리법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반복법과 점층법, 서리법을 통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작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작품에서도 눈에 띄는 표현법은 뭐냐면, 그쵸? 처음부터 미워하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러울까? 이렇죠. 서러울까? 물어보면서 안 서러웠을 텐데 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어서 이것도 서리적인 표현이 쓰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 3번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자, 요 두 번째 작품 송시열의 이 작품은 자, 임금에 대한 얘기예요. 임금이 자신을 지지해 줬었는데 지지해 주지 않아서 노론의 입장에서 문제도 나오지만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쇠퇴로 인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요 임은 사랑하는 임도 되겠죠.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집어넣었을 때 임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임이 여인과 임금으로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중의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의법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법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이의 작품, 기녀시조인 송이의 작품을 보면 자, 우선 초장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다 자는 밤인데 나는 어이 홀로 앉아 있느냐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죠? 남과 내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죠.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대조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내가 먼저 죽어서 님이 나를 그리워하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리라라고 하면서 뭐뭐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적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님에 대한 원망,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설시조. 사설시조에는 표현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선은 이렇게 언뜻 보시면 자, 어이 못 오더냐, 어이 일로 못 오더냐, 아니 오더냐, 뭐 이런 식의 반복법이 우선은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죠. 네, 반복법이 조금 쓰였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연세법이에요. 자, 연세법이 뭐냐면 보십시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자, 이 성을 이어서 그 성 안에 담을 쌓고, 자, 이번엔 그 담을 이어서 담 안에 집을 짓고, 네, 그 집 안에 또 뒤주 놓고, 그쵸?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서 문장을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요.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고. 자, 요게 연쇄법입니다. 연쇄법이 쓰였네요. 자, 연쇄법도 쓰였고 동시에 성, 담, 집, 뒤주, 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쌍배목, 외걸세, 용거목, 자물쇠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거법도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만히 이렇게 보면 무쇠로 성을 쌓고, 그쵸? 그 성 안에 담 쌓고, 집, 뒤주, 괴 안에 너를 결박해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오기 힘든 장애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과장해서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장법이 쓰였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속 나오네요. 한 달이 30날이오니 날 보러 올 하루 없으랴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이죠. 너무나 답이 나와 있는 걸 질문해서 그만큼 여기에서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조 4편을 살펴봤는데요. 시조 4편 공통점도 있었고, 자, 표현상의 특징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요 시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시대적 배경, 작가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배경 지식도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나 정서,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게 확인이 잘 된다면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외적 증거에 따른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은 형식적인 특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서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따로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그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공부하고 고전 시가를 사설 시조와 평시조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